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봅시다. 먼저 브로슈어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교재 먼저 볼게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교재 보시면 오늘 다행히 내신 들어가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두 분 다 이제 내신과 관련된 다음 주부터 내신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로 책을 받으셨는데 이 책 안에 보시면 교재만 있는 게 아니라 클리닉지도 이 뒤에 바로 이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따로따로 되어 있었잖아. 근데 여러분이 이제 1주차만 듣고 내신을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냥 클리닉까지 같이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클리닉 하실 때 요거 꼭 들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당연히 다음 주에 내신 들어갈 때도 숙제 검사는 하니까 반드시 들고 오셔야 되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시고. 자, 그럼 6쪽을 한번 펴볼게요. 6쪽 펴보시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두 분 다 신입생은 아니시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한 번 더 간단하게 안내를 해주면 우리 3교시로 운영되고 1교시에 실력 테스트와 어휘 하죠. 어휘는 어휘가 독해다 라는 교재로 하고 있고, 자, 2교시에는 비문학 합니다. 비문학 하고, 자, 그 다음에 3교시에는 문학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배워오고 있었죠. 자, 근데 통과 기준이 몇 개예요? 실력 테스트? 그쵸, 12개죠. 12개 이상 맞으면 12개 이상 맞으면 통과해요. 근데 통과해도 뭐 해야 돼? 그쵸, 오답하셔야 되죠. 풀티오 오답하고 검사 받고 하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2개 이상이 아니라 11개 이하로 맞았다라고 한다면 오답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구술 테스트까지 보셔야 되죠. 자, 그래서 미통과의 경우에는 전체 오답 다 하시고 상황 구술 테스트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는 클리닉 대상자는 결석 영상 신청자, 그 다음 과제 미흡자, 개별 클리닉 요청한 사람들은 개별 클리닉 하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문법 클리닉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7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라서 좀 간단하게 보면 이번 과정에 진도 정규 교재는 국어지이고 지난 과정과 동일하게 국어지이고, 이제 클리닉 교재가 좀 달라졌는데 원래는 문법 풀지 한 달, 시소지 한 달 이렇게 배웠는데 이번에는 합쳐서 한 주 안에 문법과 시소지를 같이 배울 거예요. 뒤에 여러분들 클리닉 보시면 문법과 시소지를 같이 배울 거고, 왜냐면 1학년 마무리 과정이니까 여러분 형태수랑 품사 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과 시소지 같이 배울 거고, 어휘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휘가 독해다 계속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당연히 홈페이지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겠죠.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으면 관련해서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 꼭 가입하셔야 되고, 가정통신문은 여기서 보시면 되고, 네, 가정통신문 여기서 보시면 되고, 결석 영상은 자료실에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화번호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엄마가 많이 알고 계시겠죠? 부모님이 동작과 전화번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장하고 알고 계시면 되고, 결석하게 되거나 늦게 될 경우에는 여기로 꼭 연락 주셔야 되죠. 연락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OT고, OT를 간략하게 한 이유는 여러분께 지금 나눠드린 브로슈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오늘 신입생이 없이 재원생만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OT를 진행했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브로슈어야. 브로슈어 꺼내볼까요? 옆에 드린 거 꺼내보시면, 자, 먼저 필독서 목록부터 볼게요. 안에 꼽혀져 있는 필독서 목록부터 볼게요. 자, 보시면 말 그대로 필독서야. 필수로 읽어야 되는 독서 목록이라는 거지. 한 장 넘겨보시면 이거를 정말 학원에서 갈무리에서 원장 선생님들과 부원장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게 만든 건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단 여러 지역의 학교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들의 수행평가 도서, 그 다음에 추천 도서, 그 다음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입학 추천 도서, 이런 목록들을 다 모아놨어요. 이거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 학교들이 다 극비란 말이야, 극비. 근데 그 극비를 갈무리가 다 모아놨어. 나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셔서 꼭 읽으셔야 되는 목록들만 추려 놓았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장 넘겨보시면 중학생 필독서예요. 몇 번이나 읽었는지 한번 봐봐. 몇 번이나 읽었어? 여기서 한 대략
대략적으로 뭐 선생님 찝어볼게요. 아몬드? 불편한 편이죠? 뭐 읽었다고? 아,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한 번 읽으셨어요? 여기요? 중학생 1단. 몇 번 안 되시죠? 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독서예요. 오, 그래도 꽤나 읽으셨네. 필독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책들은 다 읽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옆에 거 보시면 고등학생 입학 전 필독서야. 그럼 언제 읽어야 된다는 거야, 결국? 중학교 때 읽어야 된다는 거겠지. 중학교 때 읽어야 되는 책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영역별로 있고 이런 거 쓰시면 이제 자사고 특목고 가실 때 아주 효과적인 도서가 되는 거예요. 자사고 특목고 안 갈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활기록부, 고등학교 올라가서든 중학교에서든 생활기록부에 이런 도서를 해놔야 우리가 결국 대입이라고 하는 수능에서 그 친구들과 겨뤘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간 친구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친구들에게 다 중요한 도서다. 근데 그 수준이 낮진 않아. 굉장히 높고 굉장히 어려운 책들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찬찬히 중학생을 위한 필독서부터 격파해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진로 추천 도서예요. 지금부터 진로를 정하고 진로에 맞는 책들을 읽어 나가잖아? 그러면 그것을 대학에서는 아주 좋게 봐. 아, 이 학생이 처음에는 교사였다가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교사였다가 뭐 아니면 그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교사 중에서도 뭐 교장까지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로가 구체적이게 되는 친구들이 좋단 말이야. 도서도 그쪽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진로 분야 쪽으로 읽어주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옆에 보시면 다 키워드가 적혀 있잖아요. 인문이면 인문, 사회면 사회, 공학이면 공학, 과학, 예술 이렇게 다 키워드가 적혀 있잖아요. 이런 책들은 여러분들이 진로에 맞춰서 읽고 생활기록부에 남겨놓으시면 너무나 좋은 책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진짜 학원에 갈무리에 특목고 자사고 다니는 선배들이 한 1000명 정도 다니는데 그 1000명이 추천한 특목고 자사고 특별 도서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이 정도 책을 읽어놔야 된다라는 거, 혹은 수행평가에 이런 책들이 나온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목고 자사고를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랑 겨뤄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목고 자사고를 가든 이 도서 목록을 보시고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별로 겹치는 도서들도 있단 말이야. 그 도서들은 진짜 중요한 도서라는 거겠지.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진짜 책 읽을 시간이 없거든? 여러분 이제 곧 방학이시잖아요. 그쵸? 중학교 때 읽어주셔야 돼요. 어려워도 지금부터 도전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이거 특목고 자사고 학교별 필독서는 말이야. 선배들이 올라오기 전에,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읽어보라고 한 책들이야. 내용이 쉽진 않아요. 다 읽어보시고 내가 갈 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때까지 이 책 읽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겨놓으시면 너무나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버리지 마시고 고3 때까지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뭘 시킬 때, 책 읽어야 될 때 이 목록 한 번씩 열어보면서 아, 이 책 읽으면 되게 많이 도움되겠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필독서 목록은 여기서 마무리로 설명을 하고, 자, 더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중2 브로슈어야. 자, 여기 친구들이 다 내신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내신 끝나고 나면 바로 중2예요. 예비 중2. 그치? 벌써 중2야. 벌써 대입에 1년 더 가까워져 버렸어. 자, 근데 예비 중2를 벌써부터 홍보해주는 학원은 별로 없거든? 지금 11월인데 여러분 예비 중2 되려면 3월이잖아. 근데 지금부터 갈무리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국어를 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갈무리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브로슈어예요. 부모님도 꼭 보셔야 되는 거고 자세한 설명 영상은 여기 QR코드 찍고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 번쯤 꼭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너네가 새로운 교과서잖아. 알지? 선배들이랑 다른 교과서. 그래서 많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내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시간 날 때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요 QR 들어가셔서 보시고 자, 중2의 문구는 뭐냐면 내신은 내신답게 수능은 수능답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중1은 맛보기였고 중2부터 고등학교 입시에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자사고 특목고 입시에 중2 성적부터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더 내신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시기가 찾아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구는 내신은 내신답게, 수능은 수능답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1과정 개강 날짜야. 언제냐면 2025년 12월 19일이야. 1월부터가 아니야, 얘들아. 너네는 시험 끝나고 방학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예비 중2야. 중2를 시작하고 있어야 돼. 그때 1월에, 3월에 시작하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19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19일이 금요일이거든. 이제부터 갈무리가 조금 달라질 건데 2026년에 금토일월 학원을 열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도 정규 수업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금요일부터 대개강인 거야. 아시겠죠? 금요일부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여기 영상에 있다고 했으니까 대개강은 꼭 기억해주세요. 12월 19일 이라는 거.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뭔가 너무 많지 않아?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죠? 근데 아까 문구가 뭐였냐면 내신은 내신답게, 수능은 수능답게 라고 했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4과정으로 나눠서 보는데 내신은 2과정만에 격파할 거야.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2학기 때 1, 2과정에서 내신을 격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학기 때 내신을 소홀히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신을 볼 때 내 학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교에서 무슨 작품을 배웠는지도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작품들을 선생님들이 교과서 다 뒤져가지고 다 찾아냈어. 다 긁어냈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1, 2과정에 나눠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1, 2과정은 주 포인트가 내신이고 3, 4과정은 주 포인트가 수능입니다. 여러분 이제 3, 4과정 들어가시면 점점 더 수능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에 꼭 필요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거예요. 자, 이 표가 좀 어렵고 뭐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굵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잘 봐봐. 어떻게 뭐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야? 어떤 부분이 진하게 표시되어 있어? 그치? 문법이랑 최상위반이야. 일단 최상위반은 뒤에서 설명하고 문법부터 볼게. 자, 옆에 페이지 같이 참고해서 볼게요. 자, 옆에 페이지 보시면 바뀐 교과서, 여러분부터 새로운 교과서 바뀐 교과서는 문법이 핵심이라는 것을 갈무리에서 발견을 해냈어. 자, 어떻게 핵심이냐라고 봤더니 15교육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중2 때 문법을 2개만 배우면 됐었어. 정확한 발음의 표기, 그 다음 한글 창제, 그러니까 발음 표기, 한글 창제 이렇게 2가지만 배우면 됐었는데 여러분부터는 의문의 체계와 피동표현, 인용표현이 추가되었어요. 추가된 거야. 자, 근데 이게 원래 어떤 교과 과정에 있었던 거냐면 고1 교과 과정에 있던 내용이었거든. 이 의문의 체계와 피동표현, 인용표현이. 근데 중2로 내려온 거야. 그만큼 문법이 더 어렵고 중요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기존에 있던 정확한 발표와 표기, 한글 창제의 원리까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건 물론이고 의문의 체계와 피동표현, 인용표현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1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올 거예요. 방학 동안 문법 다 배울 거야. 개념을 다 배우겠다는 뜻이고 심화된 내용을 학기 중에 2과정에서 풀어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3과정에서는 중3 문법을 미리 맛보기를 할 거예요. 중3 문법. 한글 맞춤법과 문장이라고 하는 중3 문법을 3, 4과정에서 미리 맛보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국어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문법이 가장 중요해졌어.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을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잖아. 그러니까 갈무리에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문법만 어려워졌냐? 그것도 아니야. 문학도 어려워졌어. 고등 수준에 있던 게 중2로 내려왔고 중3 수준에 있던 게 중2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문학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과서 다 봐서 원장님들이, 부원장님들이 교과서 다 봐서 찾아낸 자료들이니까 갈무리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는 읽어보시고 4페이지 볼게요. 4페이지 보시면 교시 운영되는 거 좀 보면 뭐가 생겼냐면 최상위반이라는 게 생겼고 실력 테스트 이름이 G2 테스트로 바뀌었어. 여러분 갈무리 중2니까 갈무리 2학년 테스트 그리고 어휘할 거고 2교시가 원래는 비문학이고 3교시가 문학이었잖아. 근데 중2부터는
문법이 너무나 중요해졌기 때문에 2교시에 문법만 배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교시에 문학과 비문학을 나눠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최상위반이라고 했는데 최상위반은 뭐냐라고 한다면 1페이지 아래쪽에 첫 번째 페이지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 작게 써져 있어. 최상위반은 1~3과정 1주차에 실시한 학력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 여러분은 지금 4과정의 학력평가를 오늘 보시게 될 거잖아요. 근데 1~3과정 들어갈 때 1주차의 학력평가를 볼 건데 그걸 기준으로 최상위반이라는 걸 뽑을 거야. 그래서 뽑아서 그 친구들은 심화된 문학을 배울 거예요. 문학도 어려워졌다 라고 했잖아. 그래서 심화 문학이 추가됐다라는 거. 근데 최상위반 친구들은 시간표가 옆에 보시면 그 다음 장 보시면 시간표가 각 관별로 하나씩만 배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반은 방학 때만 운영되는 거긴 한데 각 반마다 하나씩만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최상위반에 선정됐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대에 맞춰서 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 시간대가 안 맞아요 라고 한다면 다른 관 가서 들으셔도 돼요. 어차피 갈무리는 다 직영점이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내용 다 똑같기 때문에 다른 관 가셔서 수업 들으셔도 됩니다. 자, 다시 교재 쪽으로 다시 오면 교재 우리가 공부하던 거 그대로 있고 학교별 내신 교재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신 교재까지 다 만들어놨으니까 내신에서도 잘 따라오면 되고 특히 문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더 안심 문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문법을 따라올 수 있도록 4개 다 여러분이 중2 때 배워야 되는 4개 문법 다 지금 우리가 갈무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갈무리 시간표 보시면 다시 갈무리 시간표 한 번만 더 보면 시간표 봐봐. 금, 토, 일로 바뀐 거 보이시죠? 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금요일도 있다라는 거. 언제부터냐면 12월 19일부터 금요일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상위반은 각 반별로 하나씩만 있기 때문에 내가 최상위반에 선발되면 이 시간대에 맞춰줘야 되는 거고 방학 때만 최상위반은 방학 때만 운영해요. 방학 때만 이 시간대 맞추면 되고 이 시간대 못 맞춘다 라고 하면 다른 관 가셔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자, 클리닉, 정규 클리닉 문법이 중요한 것만큼 문법 위주로 정규 클리닉 1시간 꽉 채울 거고요. 개별 클리닉은 필요한 친구들, 요청한 친구들, 그 다음에 과제 미흡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더 보완하고 싶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와서 개별 클리닉 같이 들을 겁니다. 자, 그리고 G페스타 마지막으로 G페스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G페스타 축제야. 축제. 무슨 축제냐면 여러분들에게 재원생 혜택을 드리는 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 기초 문법을 미리 맛보고 싶거나 수행평가를 대비하고 싶거나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보고 싶다면 이 3가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 선물 표시가 있는 2번과 3번을 좀 주목해서 봐줘. 왜냐면 이건 재원생에게 혜택이 있는 거거든. 우리 중2부터 고2에 성적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수행평가도 못지않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 수행평가 대비를 미리 해드립니다. 수강료 무료고요. 그냥 자료비만 2만 원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꼭 들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 왜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수행평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듣고 대비를 해두시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모이라고 모의고사를 실전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재원생 혜택 꼭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국어왕 할 거고 관별로 대전할 거야. 이번에는 국어왕을 2월달에 관별로 우리가 동작관에 어디 가서 지금 이거 영상을 촬영했구나. 자, 그래. 자, 손손특강도 이미 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와 손잡고 갈무리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와서 한번 우리가 중2 때 배운 문법 제대로 익혔는지 확인해보는 손손특강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2 브로슈어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정말 더 구체적인 알찬 내용들이 많거든. 그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집에 가셔서 그쵸, QR코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QR코드 봐주시고 자, 그러면 이거 집에 가서 꼭 부모님 보여드려? 알겠지? 갈무리처럼 이렇게 준비된 학원이 지금부터 준비된 학원이 없어. 어떤 학원이 벌써부터 브로슈어를 나눠주고 중2를 대비해줘. 그쵸?
다른 학원에서 받으신 적 없죠? 갈무리에서만, 오직 갈무리에서만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드리고 이 필독서 목록도 버리지 말고 소중하게 보관해요. 왜냐면 진짜 중요한 목록이야. 어렵게 입수한 목록이에요. 어렵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을 들어가 봅시다. 브로슈어는 이제 집에 잘 챙겨 가시고 오늘 수업 들어가 봅시다. 오늘 교시가 어떻게 운영될 거냐면 원래는 실력 테스트 어휘하잖아요. 그냥 1교시 때 OT 하고 브로슈어 안내 드렸고 비문학 할 거예요. 그리고 2교시 때 학력평가 볼 거고 3교시 때 문학하고 하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비문학 예술입니다. 몇 페이지냐면 20페이지 펴볼게요. 20페이지. 페이지 20입니다. 자, 예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문과 쪽 친구들이든 이과 쪽 친구들이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글이기도 하고 더 부담이 되는 글이기도 한데 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읽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읽고 문제 푸는 시간 5분 드릴게요. 5분 드릴 건데 읽으면서 핵심 단어의 네모, 핵심 문장의 밑줄 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그걸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시면서 천의 얼굴 하회탈 읽고 푸는데 5분 드릴게요. 깜짝이야.
자, 다 읽으신 것 같아요. 문제를 못 풀으셨더라도 다 읽으신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어느 글이나 제목은 정말 중요한데 비문학에서는 실제 시험을 볼 때 비문학에서는 제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목을 읽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하긴 했지만 제목이 이 글의 요약이기 때문에 보시면 천의 얼굴 하회탈이래. 그러니까 하회탈은 이 1000가지의 얼굴이 있다라는 건데 천의 얼굴이란 말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봐볼게. 자, 일단 가문단 1문단 읽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탈 가지고 놀이하는 게 성행했대. 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들을 때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빨간색으로 별표 치면 중요한 단어니까 오늘부터는 꼭 알아둬야 되는 단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3 때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단어인데 문맥상 읽어보실 테니까 탈놀이가 성행하여 조선시대에는 지방마다 고유한 탈이 있었을 정도로. 자, 그러면 이 성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단어랑 비슷한 거야? 유행. 그쵸, 유행이랑 비슷한 거죠. 자, 그러니까 탈놀이가 유행해서 조선시대에는 지방마다 탈이 있었대. 탈놀이를 하려고 하는 탈이 있었고 각양각색의 탈이 많았다. 만약에 각양각색이라는 말도 모르시면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빨간색으로 별표 칠게요. 이 각양에서 양은 모양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색은 색깔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깔의 탈이 많았대. 다양한 종류의 탈이 많았다. 자, 특히 그 중에서도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에서 별신굿을 할 때 쓰던 하회탈은 우리의 소재가 드디어 등장을 했네. 하회탈. 어디서 썼던 거냐면 경북 안동 하회마을. 지방마다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지방 중에서 고유탈, 그 지방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 별신굿 할 때 쓰던 하회탈. 고유탈은 하회탈을 얘기하는 거였죠. 아이고, 얘는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별신굿을 할 때 쓰던 하회탈이 첫 번째 특징이지. 하회탈의 특징 경북 안동 하회마을 별신굿 할 때. 자, 두 번째 국보로 지정되어 있어서 더욱 특별하다. 자, 원래 한국의 탈은 대부분 바가지나 종이로 만드는 데다가 자, 그러면 하회탈이랑 좀 다른 원래 한국의 탈들은 바가지나 종이로 만든대. 자, 그리고 탈놀이가 끝나면 탈을 태워버린대요. 탈을 태워버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탈이 오래 보존되기가 어려웠어. 다 태워버려가지고 사례가 드물다. 이게 일반적인 탈이라면 이게 일반적인 탈의 특징인 거지. 자, 그러나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 얘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원래 한국 탈은 이런데 그러나 하회탈은 종이나 바가지로 만든 게 아니라 목조탈이래요. 목조니까 뭐야 재료가? 목조. 재료 뭐예요? 그쵸, 나무로 만들었대. 원래는 종이나 바가지 정도로만 만드는데 그리고 보수한 흔적이 있다는 점에서 또 특이하대.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걔를 심지어 보수까지 할 수 있었대. 자, 또 오리나무의 우치를 여러 번 해서 색 표현에서 완성도가 높대. 우칠해서 색 표현에서의 완성도가 높고 조각 기술 면에서도 우수함이 돋보인다. 우수하다라는 것. 하회탈의 특징이 6가지나 제시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가문단은 하회탈의 특징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에 대한 특징이냐면 하회탈의 특징. 자, 그래서 가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야? 핵심 단어? 하회탈. 그래서 당연히 하회탈이겠지. 그리고 하회탈의 특징들이니까 1, 2, 3, 4, 5번이었으니까 그냥 이 하회탈들에 대한 넘버링 잘 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자, 하회탈의 뛰어난 조형미는 자, 가문단에서 엄청 열심히 설명한 하회탈의 6가지 특징을 나문단에서 한 단어는 아니고 한마디로 요약해버렸어. 하회탈의 뛰어난 조형미래. 하회탈의 특징을 좋은 장점들을 하회탈의 뛰어난 조형미라고 하면서 받아줬어요. 자, 는 그 모양새를 활용하여 다양한 표정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빛을 발한다. 다양한 표정. 천의 얼굴. 아까 제목이 천의 얼굴이었잖아. 그 천의 얼굴을 본문에서는 다양한 표정이라고 표현을 했네. 뛰어난
얘기하면 마치 말하는 것처럼 턱이 실감나게 움직인다. 턱을 따로 조각했기 때문에 턱이 실감나게 움직이겠지 당연히. 자, 또 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 탈에 대한 설명을 하나 더 주고 있습니다. 탈을 쓴 광대가 탈을 쓴 사람을 광대로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 볼 수가 있고, 탈 쓴 광대가 고개를 뒤로 젖히면 탈의 입이 크게 벌어져 웃는 얼굴로 보이고, 뒤로 고개를 젖히면 턱이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입이 크게 벌어서 웃는 얼굴로 보이고, 세 번째 반대로 고개를 숙이면,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면 탈의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딱 붙어서 환한 얼굴로 보인다. 이렇게 숙이면 아래턱이 고정돼서 환한 얼굴처럼 보인대. 이게 양반탈, 선비탈, 중탈, 백정탈의 특징이래요. 자, 그러면 남자들이 쓰는 탈 말고 여자들이 썼던 탈, 남문단에서 가장 중요했던 단어는 마찬가지로 하회탈이고, 하회탈의 가장 중요한 문장은 요 문장이죠. 하회탈의 뛰어난 조형미는 다양한 표정이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빛을 발한다. 다양한 표정,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움직이는 거, 웃는 얼굴인 거, 반한 얼굴인 거 라고 다양한 예시들을 설명해주고 있죠. 다양한 표정에 대한 다른 말들이잖아. 실감나게 움직인다, 웃는 얼굴이 있다, 반한 얼굴이 있다. 다양한 표정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남자들이 쓰던 탈 말고 여성들이 쓰던 탈, 각지탈, 분해탈, 할미탈과 같은 여성탈은 턱이 분리되지 않았대. 자, 근데 좌우 눈 길이, 볼 높이 등의 차이로 보는 각도에 따라 얼굴이 다르게 보인다. 얼굴이 다르게 보인다는 게 다양한 표정이다 라는 거겠죠. 자, 그 중에서 특히 각시탈의 경우 왼쪽에서 보면 차분한 눈매를 하고 있지만 오른쪽에서 보면 눈을 바로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왼쪽, 오른쪽. 자, 한편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각시탈 말고 다른 탈도 얘기해보겠다 라는 거잖아요. 전환이죠, 전환. 한편은 좀 다른 내용 얘기하겠다. 전환을 나타내주는 것도 보고. 자, 초랭이탈도 마찬가지로 턱은 고정되어 있으나 턱은 분리되지 않는 게 똑같죠. 얼굴의 좌우가 비대칭이어서 그 표정이 독특하다. 여기서 닫으면 안 되고, 초랭이탈의 설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자, 초랭이탈은 입이 삐뚤어져 있는데 한쪽은 화난 듯하고 한쪽은 웃는 듯하기 때문에 장면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기에 좋다. 다양한 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대. 표정이 독특하고 다양한 표정이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다 비슷한 맥락의 것들에 선생님이 큰 따옴표를 치면서 넘어오고 있어요. 자, 다문단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회탈에 대한 설명이고, 특히 각시탈, 그 다음에 분해탈, 할미탈, 초랭이탈, 이 핵심 내용이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면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기에 좋다. 이 부분, 얼굴이 다르게 보인다. 그 표정이 독특하다. 표정이 다르다. 다양한 표정을 연출할 수 있다. 다 비슷한 맥락에서 똑같은 내용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듯 특유의 조형미는 아까 나왔던 단어 그대로 받고 있죠. 특유의 조형미. 덕분에 하회탈, 특유의 조형미를 가진 게 하회탈이고, 하회탈은 천의 얼굴을 가진 탈,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천의 얼굴, 다양한 표정, 큰 따옴표도 해줄게요. 다 똑같은 내용들이죠. 평가를 받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주목받고 있다.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 상징. 동글동글하니 빨간색 별표. 진짜 중요하지. 별표 2개 붙일까? 자, 상징은 어떤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걸 상징이라고 해요? 그쵸? 상징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상징이야. 상징. 아주 중요한 단어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러면 하회탈이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주목받고 있대. 자, 그럼 여기서 추상적인 건 뭐야? 그쵸? 한국인 거지. 한국이고, 그것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그게 뭐인 거야? 구체적인 게? 그치? 하회탈인 거지.
여기서 이 문단에서 그럼 뭐가 상징물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가 상징물인 거냐면 추상적인 것은 한국인 거고 한국을 잘 대표해주는 것이 바로 하회탈이다 라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거. 한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큰 개념인데 하회탈은 눈에 보이고 작은 개념이잖아요. 구체적인 개념이죠. 자, 상징물로 주목받고 있다. 하회탈은 온전한 얼굴한 경우가 드물어서 즉 표정이 다양해서 처음 마주했을 때는 생김새가 기이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탈놀이가 시작되면 하회탈이 마치 살아있는 인물처럼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것이다.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조인 거지.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좋아하게 될 거다라고 긍정으로 대조해주는 글이었네요. 그러나 라고 하면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대조되고 있었네. 자, 옆에 21쪽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하회탈의 특징이라고 아까 6가지 정도를 찍어봤는데 단원단에서 흔치 않은 무슨 탈이에요? 목조탈이고 고수한 흔적이 있고 색 표현의 완성도가 높으며 어떤 기술이 우수해? 조각 기술이 우수해. 자, 특히 이거를 뭐라고 받았냐면 남문단에서 하회탈에 뛰어난 조형미로 받았어요. 조각 기술이 우수하고. 자, 그래서 뛰어난 조형미는 턱이 분리된 하회탈과 턱이 고정된 하회탈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턱이 분리된 것은 마치 뭐 하는 것처럼 턱이 움직여요? 그렇죠? 말하는 것처럼 턱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움직이고 탈을 쓴 누구의 고갯짓에 따라서 광대의 고갯짓에 따라서 표정이 생생하다. 예시로 요 4가지 탈 나왔고요. 턱이 고정된 하회탈은 턱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턱으로 할 수 있는 뭐 웃음 짓는 거라든지 환한 얼굴이라든지는 할 수 없지만 좌우 눈 길이라든지 볼 높이 등의 차이로 뭐에 따라 각도에 따라 다양한 표정이 연출된다. 표정이 생생하게 다양한 표정이 그래서 천의 얼굴이다 라고. 자, 4가지 이렇게 줬어요. 여성탈 그리고 여기에 뭐 초랭이탈까지 있었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는 하회탈이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된 비결. 여기서도 상징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추상적인 거고 하회탈이 구체적인 거라서 한국을 대표하는 게 바로 하회탈이라는 거고 특유의 어떤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지? 조형미 덕분에 주목받고 있다. 여러 가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형태가 있는 조각의 아름다움 덕분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 자, 1번은 생각나는 대로 다 쓰시면 되는데 자, 2번은 꼭 맞춰줘야 되는 거지. 중심화돼.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라는 거잖아.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이 글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하회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핵심 소재는 하회탈이다 라는 거. 자, 나와 다의 나타난 설명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예외적인 사례래. 이건 어쨌든 사례를 든 거니까 이거는 예시에 해당하는 예시에 해당하고. 자, 밑에 여러 대상을 기준에 따라 나누어 라고 했어. 여러 대상이래. 그치? 우리 분석과 분류가 자꾸 헷갈려. 대상이 하나만 나오면 한 가지 대상을 밑에 쓸게요.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 자, 어떤 게 분석이고 어떤 게 분류야? 그치? 밑에 게 분석이지. 왜냐면 하나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박테리오파지는 머리꼬리가 맞나? 뭐 어쨌든 그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은 머리, 가슴, 머리, 몸통, 다리로 팔다리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건 분석에 해당하고
어떤 것들이 있어. 다양한 사물들이 있어. 뭐 사과도 있고 수박도 있고 오이도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중요한 거지. 기준. 자, 동그란 것은 사과랑 수박이고요. 길쭉한 것은 오이예요. 기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여러 대상을 분류해 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분류야, 분류. 자, 나와 다에 나타난 설명 방법은 뭐예요? 1번이야, 2번이야? 2번. 그쵸, 2번이죠. 자, 여러 대상. 구체적으로 여러 대상이 뭔데? 그쵸? 여기 있는 이 탈들인 거잖아, 탈들. 그치? 탈들이고, 이 탈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눴어? 그 턱이 고정돼. 그치? 턱이 고정되어 있냐, 턱이 분리되어 있냐에 따라서 나눈 거니까.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얘기해 주시니까 답은 2번이에요. 답은 답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이거를 내가 분류, 분석, 정확하게 여러 대상이 뭔지, 기준은 뭔지 찾아볼 수 있냐가 우리가 비문학을 읽을 때 핵심이 되는 요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사례가 들어있었던 거 맞아. 양반탈, 선비탈, 중탈, 백정탈, 뭐 각다, 분해탈, 할미탈 다 예시예요. 근데 예외적인이라는 앞에 이런 말이 붙었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고, 또 주장을 반박한, 주장이 나온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주장이 안 나왔으니까 반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이 너무나 다 틀려버려서, 물론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문장이 나머지가 다 너무 틀렸기 때문에 답 자체는 맞추기가 쉬웠는데, 답을 맞추는 게 선생님들 얘기하지만 수업 시간에 답을 맞추는 건 중요하잖아. 시험에서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답 맞추는 것보다 내가 비문학을 정말로 잘 분석하고 있는지를 잘 따라가셔야 돼요. 자, 4번. 우리나라의 뭐는? 상징인 하회탈. 뭐 상징이라고 쓰셔도 되고 국보라고 쓰셔도 되고, 네,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의 상징이라고 쓰셔도 되고 국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징인 하회탈은 뛰어난 뭘 갖췄다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 조형미를 갖추어. 뭐에서? 어떤 놀이에서? 탈놀이. 탈놀이에서 인물의 표정과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기가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요약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세 문제 다 풀어볼게요. 자, 5번 보시면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일단 중심 내용 찾으려면 중심 소재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중심 소재가 뭐야? 그쵸, 하회탈이야. 하회탈이라는 단어가 일단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하회탈이 들어간 것은 3번, 4번이네. 자, 3번, 4번 중에서 여기서 계속 나왔던 말은 조형미였잖아요. 아름다운 특징이 있어서, 형태적으로 아름다운 특징이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냐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가치가 있다 라고 해서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 A를 보자. 나와 다에서 보기의 사진 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때 자료가 바르게 짝져지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턱이 분리된 탈은 A, B, C, D 중에 뭐야? A, C, E. 그쵸, A, C, E가 턱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 아니요. 그래서 턱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초랭이 탈인 것 같아요. 턱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로 조각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여기 끈이 없어. 끈도 없고 턱이 얘는 턱이 분리된 것은 A와 B죠. C 아, 미안. C. 턱이 분리된 건 A와 C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에 해당하는 거고, 얘도 턱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여자의 탈이기도 하고 턱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다겠네. 초랭이 탈은 아마 여자 탈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이 분리되지 않은 탈이라고 아까 설명이 나왔으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이 밑줄은 답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 앞뒤에 있다 그랬어. 앞뒤에 답이 있다 그랬는데, 자, 근데 이것은 앞뒤에서 답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어떤 접속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치.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앞에 내용을, 뒤에 내용은 없고 앞에 내용을 다 반박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것은 이 문단 자체를 다 잘 봐주셔야 되는데, 글 전체를 다 잘 봐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일단 칼로리가 시작되면 하회탈이 마치 살아있는 인물처럼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했었는데 앞에는 부정적인 내용 얘기했어. 처음에는 이상해, 붕이하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너네 나중에는 좋아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고, 제 앞문장 읽어보면 이렇듯 특유의 조형미 덕분에 하회탈은 천여얼굴을 가진 탈을 평가받으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평가가 아주 후하고 좋네. 긍정적인 내용이네요. 그래서 그러나 때문에 앞에서는 역접으로 잘 봐주셔야 되니까 22쪽에 7번의 답은 몇 번일 거예요? 5번. 그쵸, 9번이죠. 광대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표정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어서 다 맞으셨어요? 7번 어려웠지? 7번 좀 어려웠어요? 자, 잘하셨고 오늘은 비문학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